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 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호 뉴스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올해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하반기에 문화원 신청서를 착공하고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문화원이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신규 청사 건물 착공과 함께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 자료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성 뉴욕 한인문화원장은 12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맨해튼 코리아 센터 인근 부지에 세워질 신청사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작업이 늦어도 올해 연말 안에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년 중으로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전 문화원장을 포함한 전 문화원 가족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특히 뉴욕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아티스트들의 꿈인 뉴욕 문화원이 원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우성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올해 문화원이 진행할 주요 계획으로 한국의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미 주류 사회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무용과 태권도를 전수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우진형 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한국의 국립도서관장으로 영전되어 뉴욕의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자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어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이 올해 한국문화원의 주력 사업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알리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취지로 우리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성 문화원장은 올해 뉴욕시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 사업을 위해 우선 콜롬비아 대학교 도서관에 한국자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설치 첫 해인 올해 한 개 기관당 1000개에서 4000점의 서적과 DVD, CD 등 5,5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책정할 예정이며 설치 후 5년간 매년 200점씩 서적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원은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설치 희망기관에 대한 공개 접수를 받아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12일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임을 열고 신임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서류 등록 마감일을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지원서류 등록 마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까지 이현택, 이준호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지만 두 후보에게 증빙서류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린 김상진 공동의장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직접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김상진 공동의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서류를 미제출로 판명했습니다. 오늘 1월 12일 현재까지 비대위 위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한 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피지컬리 보충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서류가 미비된 걸로 간주.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던 7일 오후 5시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당초 공고와는 달리 이현택 회장 후보가 이력서와 신원조회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를 뉴저지 한인회 비대위 측에 완벽히 제출하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까지 등록서류 제출 마감일을 연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2일 열린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임에서 회장 후보자들의 출마 의지를 고려해 등록 마감일을 또다시 28일 오후 5시로 연기하고 이 기간 동안 회장 출마를 원하는 일반 한인들의 후보 등록을 다시 접수받기로 하면서 지난 7일 이현택 후보의 단독 입후보 등록 자격을 인정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1월 13일부터 1월 28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재등록을 할 수 있게끔 결정을 했습니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가 언제쯤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뉴저지 한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11일 큰 눈이 내린 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뉴욕 일원에 또다시 눈발이 날리고
다음 주 화요일경에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를 박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 일원에 큰 눈이 내린 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또 한 차례 큰 눈이 내릴 예정이어서 주말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말 늑장 제설 작업으로 수모를 겪은 뉴욕시 행정당국은 지난 11일 저녁에 내린 많은 눈들에 대한 제설 작업을 완벽히 마쳤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도 행정당국의 빠른 제설 작업으로 출퇴근 통행에 불편은 덜었지만 잇따른 눈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내린 눈은 일요일에 그치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초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져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되는 눈 소식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 시민들의 각별한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중국의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우려냄 농축 활동과 관련해 판단 유보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이 부부장은 14일 오후 베이징 외교부 청사 부속 건물에서 열린 란팅 포럼에서 중미관계 기조연설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우려는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이에 따르면 중국은 아직 관련 시설을 본 적이 없고 미국 전문가들이 본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 핵시설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9일에서 13일 지그 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등을 초청해 영변의 우려는 농축 원심 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으나 중국으로선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에서 106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13일 주 페루 한국 대사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인 동포 정흥원 씨가 지난 2일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중부도시 찬차마요에서 임기 4년의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에게 마리오 정으로 알려져 있는 정 시장은 작년 10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프레르사 2011의 후보로 출마해 유권자 9만 6천 명 중 34.8%의 득표율로 현직 시장을 큰 차이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페루에서 이민 생활을 한 지 15년째인 정 시장은 현재서 음식점 운영과 생수 사업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원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빈민의 대부로 불리우며 유권자의 신망을 얻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페루 이민 전 아르헨티나에서 생활한 기간까지 합쳐 모두 35년을 남미 지역에서 보냈지만 아직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모국에 대한 애정도 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항 승객들의 적나라한 몸 사진을 찍지 않고도 테러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전신 스캐너가 개발돼 올해부터 일부 공항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미국 연방교통안전청이 밝혔습니다. 존 피스털 연방교통안전청 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법조인 모임에서 전날 업그레이드된 전신 스캐너를 살펴본 결과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험 가동의 결과가 좋을 경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시험 가동될 전신 스캐너에는 승객들의 실제 신체 이미지 대신 아바타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와 공항 당국의 테러 위협을 알리는 경고 박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피스톨 청장은 이 전신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공항 당국이 승객들의 몸 사진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기존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3일 미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의 처리가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이날 한덕수 주미대사와 함께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 초청으로 열린 조찬 행사에 참석해 한유럽연합의 FTA가 발의되는 시점인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의 비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노력은 한 EU FTA 발효 이전에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미국의 경기 회복이 힘을 얻으면서 올해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대만큼 실업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중소기업 포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몇 달 사이에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3에서 4%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고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인 ITT가 군수산업 부문의 부진과 주가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3개의 업체로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식 공룡기업의 대형화 전략이냐 핵심 영역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화 전략이냐를 둘러싼 재계의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ITT는 작년부터 수익 부진과 주가 하락, 미 정부의 방위예산 삭감에 따른 방산 부문의 부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해왔습니다. ITT는 그동안 사업 부문의 매각 등의 대안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분사를 통해 난국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모토로라에서부터 식품업체 세라리에 이르기까지 기업들의 분사가 확산됐다면서 이는 그동안 실적 호전과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던 전략이 경기 침체 탓에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내부에서 교육이 국가 경쟁력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개혁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경쟁력 저하 문제는 정부 정책과 환율, 기업, 경영 등 학교 이외의 요인에 의한 책임이 크다고 뉴스위크는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34개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65개국의 15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 과학 등 3개 분야에 대한 2009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가운데 읽기 부분에서 중국의 상하이가 1000점 만점에 평균 55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한국이 539점, 핀란드가 536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백인들의 평균 점수는 525점으로 백인의 비율이 85%이어서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한 캐나다를 비롯해 주로 백인들로 구성된 국가인 뉴질랜드,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상위 10위권 내에 들어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처럼 지속되는 인종 간 학업 성취도 격차는 파괴된 가정과 거리폭력, 교육에 대한 무관심 등 교실 위에서 발생하는 장애에 부딪힌 학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와 문화적인 유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의 덕 슐만 청장은 지난해 말 송년 모임에서 스위스 은행인 UBS의 비밀계좌와 관련된 성과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IRS는 UBS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숨겨놓았던 미국인 납세자들을 적발해 2억 달러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올해도 탈세 및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해외 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등 단속 지역도 확대해 슐만 청장은 또 해외 기재를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클립사이드 파크에서 발생한 토막 살인사건 용의자가 11일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은 프란시스코 곤잘레스를 살인한 혐의로 동고남 페드로 가르시아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체 유기에 공조한 혐의로 윌프레드 산체스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동성 연애자인 곤잘레스와 가르시아는 수년 전 같은 피자집에서 근무하던 중 처음 만났으며 최근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장면이 목격됐다고 이웃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는 지난 8일 파티 도중 가정 문제로 벌어진 말다툼으로 분노를 못 이긴 가르시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켜본 산체스는 가르시아와 함께 시체 유기 등을 도왔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 주요 한인 일간지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년 상단에 13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메리언 마키스 호텔에서 열린 제5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장면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습니다. 스태핑 포워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마이클 블룸버거 뉴욕시장 등 주류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한인 사회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저희 KNN 방송과 MK73 채널에서는 저녁 종합뉴스 후 미주 한인날 기념식 장면을 녹화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청수신호가 켜졌습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의 플랭크 노더푸드 수석 경제학자는 12일 2011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주택거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과 회복세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관망세에 있던 구입자들이 시장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자전거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타커 주 하원 의원이 곧 발의할 이 법안은 차량국에 자전거를 등록한 후 번호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며 비용은 연 $10입니다. 번호판이 없는 자전거 주인은 벌금 $100를 내야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7일까지 뉴욕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이 해제됩니다. 시교통국은 제설 작업을 위해 14일과 15일 주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시사를 밝혔습니다. 16일은 일요일, 17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탄생 기념일인 관계로 역시 주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일면 상단에 뉴욕 한인회의 창립 51주년 미주 한인의 기념식 장면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영화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더욱 한인 1세대와 2, 3세대를 하나로 묶고 타인전 커뮤니티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설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포트리 학교는 내달 3일 각 학교별로 부채춤 등 무대 공연과 더불어 복주머니 만들기, 공기놀이 및 한복 입고 세배하기 워크숍 등을 선보이며 이튿날에는 학군 최초로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학군 내 한인 학부모 학생이 다 함께 모여 설 잔치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의 전자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인 E-Verify 사용 의무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연방하원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연방하원 이민법 사소위원장인 엘튼 갤러거리 의원이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반드시 E-Verify 시스템을 통해 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들의 합법 노동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불체자 고용을 전면 차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독립도서관이 예산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도서 구입을 중단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퀸즈 독립도서관이 최근 직원 해고를 막고 주 5일 이상 운영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새 도서와 DVD 등의 구입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4일 금요일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1월 22일부터 성인 그룹 탁구 교실을 엽니다. 탁구는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좋은 운동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의 뉴욕 탁구장은 버터플라이와 줄라 회사의 공인 딜러십으로 탁구용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국악공연예술단인 청배연희단이 뉴욕 한국문화원 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7시 Monument for Sound One 공연을 합니다.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원이라는 주제로 청배, 울림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새해 첫 세미나를 27일 목요일 열린 공간에서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 과정을 시대 변화에 따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진꽃 예술원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년 꽃꽂이 시리즈 특강을 진행합니다. 새해 꽃꽂이, 작품 꽃꽂이, 부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엽니다. 한미친선협회는 가든스테이트 오페라단과 함께 오는 15일 토요일 버겐카운티 정부청사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및 연방의원들과 주상하원 의원 및 쉐리프와 항만청 부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클로이스터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중세미술 분관으로 맨하튼 북쪽 포트라이언 팍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퀴크사 회랑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전시실에는 유니콘 테피스트리, 태고 지단회 등이 유명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입장 배지가 있으면 당일에 한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메리엇 마키스 호텔에서 열린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정말 한인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뉴욕 한인회가 지난해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미주 한인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해처럼 한인과 초청 미국인들 약 10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열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한인 행사장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을 비롯해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 탐 디너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잔유 뉴욕시 감사원장 등 거물급 미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해 한층 높아진 한인사회 위상을 실감케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 이민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뉴욕시의 번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뉴욕 한인의 밤 행사가 뉴욕시 내 모든 인종사회가 하나가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한인 행사에 이와 같은 거물급 주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기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참석자들은 새삼 달라진 한인사회 위상을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맨하튼 한복판에서 거행된 이번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통해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돋보인 하루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더욱 한인 1세대와 2, 3세대들을 하나로 묶고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뉴욕 한인회는 기금 모금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지난해에 이어 많은 기금 모금이 예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지난해에 이어 성공적으로 치러진 뉴욕 한인회의 미주 한인날 행사를 계기로 한인 사회가 정치적 신장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무비자 입국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한국분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모든 신분 변경도 안 되고 영주권 신청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90일밖에 안 되니까 90일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또한 추방 대상이 되는데 오로지 무비자 입국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부모님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그분들이 시민권자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해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꼭 90일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